이르면 내일 2차 회담 한다는 거예요. 내일 회담이 마지막 회담이길 바랍니다. 그래서 제발 전쟁 끝내자라는 합의가 양측이 이르렀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도시쿠쇼에서는 줄곧 지난 결렬이 아니다. 물밑에서 협상은 진행되고 있다라고 보도해드렸는데 역시나 그 말이 맞았습니다. 미국과 이란이 물밑에서 협상을 해왔고요. 트럼프 대통령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들어보시죠. I can tell you that we've been called by the other side. They'd like to make a deal very badly, very badly. It's over the fact that they will never have a nuclear weapon. Iran, you marking it down? Iran will not have a nuclear weapon. And we agreed to a lot of things, but they didn't agree to that. And I think they will agree to it.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도 얘기했습니다. 이틀 내에 뭔가가 일어날 거다. 파키스탄에 다시 갈 수도 있다라고 예고했습니다. 이틀 내에 이란과 추가 협상. 향후 이틀 안에 뭔가 일어날 수 있다. 우리가 그곳 이슬라마바드, 파키스탄이죠. 협상장으로 갈 가능성이 커졌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군 최고위 인사가 매우 잘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밝혔는데요. AP 등은 2차 대면 협상 내일 개최 가능성이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전성 원장님. 네. 다른 전문가들은 이제 전쟁은 요원해졌다. 종전은 뭐 그런 분석도 나왔는데 전성 원장께서는 저희 돌직구쇼를 통해서 아니다. 물밑에서 협상을 하고 있고 미국과 이란뿐 아니라 뭐 우리 정부를 포함해서 많은 관련국들이 중재에 나서고 있어서 물밑에서 협상이 진행 중이다라고 하셨는데 역시나 예. 맞았어요. 이르면 내일 2차 대면 협상 가능하다라는 얘기 나오는데 이번에 끝낼 수 있을까요? 어제 그 벤스 부통령이 재밌는 얘기를 했습니다. 어떤 얘기요? 이번에 회담을 이제 끝내고 나온 이유 중에 하나가 이란 협상단을 만나보니까 최종 결정을 이 사람들이 못 내리더라는 겁니다. 네. 다시 말해서 이란의 그 최고 지도자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그 파키스탄에서 그 승인을 받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미국은 벤스 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하고 거의 10여 차례 통화를 했는데 네네. 그 이란 같은 경우는 그게 안 되거든요, 지금. 뭐 핸드폰이라는 걸 하게 되면 위치가 추적이 되기 때문에 그렇군요. 언제 뭐 폭탄이 떨어질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최고 결정, 마지막 결정을 내릴 권한이 그 사람들은 없었다. 그래서 가서 결제 맞고 와라 이런 거군요. 그런 거죠. 그때 이제 벤스 부통령이 우리가 전쟁력이 최고 아니니까 우리 이제 이란이 받는지 안 받는지 지켜보겠다 하고 회담을 끝냈단 말입니다. 네네. 이제 그 회담 이후에 이제 이란에서 이제 여러 가지 논의가 있었겠고 최고 지도자의 어떤 긍정적인 사인이 났기 때문에 물밑 협상이 훨씬 더 탄력을 받았던 거고요. 네네. 그런 여러 가지 정보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달이 돼서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상당히 낙관적인 그런 발표를 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란도 긍정적인 반응들을 내보내고 있습니다. 사실 더 급한 쪽은 이란입니다. 이란도 중재원과 소통 개송, 이슬라마바드 회담 이후 전개되는 최근 상황에 대해 이란과 파키스탄 사이 지속적인 메시지 교환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게 다 물밑 협상이거든요. 이란 측 관계자, 대표단 17일에서 19일 사이 일정 비워뒀다. 이런 말도 하고 있어요. 일정 비워뒀다는 뜻은 자 이제 도장 찍자라는 뜻이거든요. 튀르키예 외무장관 같은 경우는 주변 국가죠. 협상 후에 45일에서 60일간의 휴전 연장도 고려할 만하다 등등 분위기는 무르익고 있다. 이란이 공격적인 메시지를 어느 순간 안 내요. 대표단 일정 비워놨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지금 이제 적어도 이번 주말 다음 주 화요일 날이면 이제 이 종전 기간이 2주가 끝나지 않습니까? 네네. 그 전에 이제 회담을 열어서 최소한 어떤 형태의 그 메모랜덤, 그 MOU라든가 이런 거라도 만들어 가지고 이제 틀을 만들어 놓는 그런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 이제 주말이 가장 적합한 시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란도 시간을 비워놓고 있고 미국에서도 이제 여러 가지 정황상 뭐 대표단이 다시 이번 주말을 통해서 미국도 주말이니까 이번 주말을 계기로 해서 다시 한번 파키스탄을 방문할 수 있다고 저는 보고요. 네네. 뭐 외신에 따르면 뭐 제네바도 후보지로 거론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 파키스탄 정부가 너무 많은 공을 들였습니다. 국제사회에서 다 인정할 정도로 많이 애를 쓰고 있기 때문에 이란이나 파키스탄이나 또 이 중동 지역에서 파키스탄이 차지하고 있는 어떤 전략적인 위치가 있기 때문에 네네. 이슬라마바드에서 다시 한번 회담이 열릴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만약에 이란이 미국이 내세웠던 이 핵 포기 조건에 합의하면서 극적으로 종전이 이루어진다면 이건 굉장히 역사적인 핵 협상으로 남을 만한 대단한 사건입니다. 벤스 부통령 얘기 한번 들어보시죠. The president wants to make
He doesn't want to make like a small deal. He wants to make the grand bargain. But the reason why the deal is not yet done is because the president, he really wants a deal where Iran doesn't have a nuclear weapon. He said, if you guys commit to not having a nuclear weapon, we are going to make Iran thrive. We're going to make it economically prosperous. 북한 문제 나올 때 자주 나왔던 표현들이 여기 또 나왔습니다. 스몰 딜과 그랜드 바긴이라고 했는데 스몰 딜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여기까지만 농축하고 앞으로는 안 할게 라든지 아니면 우라늄 농축은 봐줘 ICBM은 없앨게 이런 게 아니라 완벽한 제로 농축을 미국은 원한다. 전성원 원장님께서 어제 굉장히 흥미로운 표현을 주셨는데 많은 뭐 인터넷 기사도 났던데 인용돼서 미국은 이란이 북한이 되는 걸 원치 않는다. 이 표현 지금 벤스 부통령이 한 말과 같은 뜻 아닙니까? 같은 뜻이죠. 그 차원에서 이제 이 그랜드 바긴 아주 그냥 큰 틀에 큰 걸 하나 한 건 큰 걸 하겠다는 건데 이거는 이제 핵 문제에 대한 면에서만 적용되는 게 아니고 사실 이란과 미국 간의 정치 외교적인 관계 개선까지 다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아마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47년간 이란과 미국이 싸워왔고 그 결과로 이런 전쟁이 났기 때문에 47년간의 이 불편한 관계를 다 정리하자. 네네. 이란을 정상 국가로 받아들이고 핵을 포기하면 이란의 경제 발전을 자기가 보장하겠다. 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 큰 틀에는 구체적으로 짚고 들어가게 되면은 이란과 미국 간의 관계 정상화, 또 양국 수도에 양국의 대사관 설치까지도 와. 진전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게 그야말로 그랜드 바긴이군요. 그 정도 돼야지 이제 그랜드 바긴이고 제가 보기에는 트럼프 대통령 다른 대통령하고 달리 딜을 원하는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거기까지 충분히 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핵 문제 해결하면 노벨상 받죠. 당연히 이제 노벨상 지금 이제 이번 계기가 트럼프 대통령이 발전소를 폭격했으면 노벨상은 날아가는 건데 아직 여기서 그거 아니잖아요. 방향을 틀어가지고 이제 이쪽으로 가기 때문에 저게 되면은 당연히 다음번 노벨상 수상자는 트럼프 대통령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랜드 바긴이군요, 정말 말 그대로. 지금 이 표를 보면 아예 불가능한도 아닌 것이 숫자 차이를 지금 이견을 보이고 있어요. 20년이냐 5년이냐 함께 보시죠. 그 말은 20년과 5년 어디 사이에서 중재안이 나올 수도 있는 문제이고 이란이 북한처럼 아예 우리는 핵 없이는 안 돼요 라고 고집할 상황도 그럴 이유도 없는 상황이잖아요. 이란과 북한이 또 다르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합의의 여지가 있다라는 전문가들의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지금 시각이 이제 우리 밤 9시를 조금 넘었으니까요.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을 역봉쇄한 지 이제 만 하루가 다 돼 갑니다. 이란의 자금줄인 원유 수출을 막고 외부로부터의 전쟁 물자 보급도 차단하겠다는 의지일 겁니다. 제 옆에 김범석 부장 나와 있습니다. 김범석 부장, 네. 지금 호르무즈의 현재 상황을 좀 짚어보기 위해서 지도를 크게 한번 먼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네. 미국 군함이 한 적어도 15척 정도 투입됐다는 건 할 수 있는 투입, 모든 배는 다 투입했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전략자산 총동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CNN은 이렇게 평가를 했는데요. 이번 분쟁의 중심이 하늘에서 바다로 이동했다. 그러니까 공중전 위주였던 전쟁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역봉쇄 발표 이후 해상 작전으로 패러다임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예. 자, 우선 아라비아해부터 가보시죠. 예. 우선 이번 전쟁 발발 이후에 미국이 중동으로 항공모함을 총 3대 보냈는데요. 그중에 이 니미츠급 항공모함 링컨함이 현재 이 아라비아해에 있습니다. 예. 승조원마 5,000명이나 되고요. 슈퍼 호넷 전투기나 호크아이 공중조기 경보기 같은 이런 비행기들을 7, 80대 탑재할 수 있는 말 그대로 떠다니는 군사기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이미 이 미 중부사령부는요. 링컨함 위에 전투기들이 뜨고 내리는 장면을 공개했고요. 최근에는 승조원 수천 명이 작업하는 모습까지 공개하면서 즉각 대응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냈습니다. 예. 자, 여기에 링컨함을 주변에서 호위하는 미 해군 알레이버크급 이지스 구축함도 3대가 있습니다. 예. 자, 이뿐만이 아니라요. 자, 외곽에서 이 전력을 보강하는 구축함도 공개된 것만 3대가 있습니다. 김범석 부장 옆에 이제 하나씩 이제 그 투입되는 선박들과 함정들이 나오고 있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합치면요. 아라비아해에서만 항모 한 척에 최소 6척의 구축함이 자리하고 있는 겁니다. 자, 호르무즈 해협 인근 페르시아
만도 한번 가볼까요? 예. 자, 여기는요, 이 배수량 9,000톤급의 알레이버크급 이지스 구축함 2대와 그리고 연안 전투함 3척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아하. 자, 그리고 옆에 자 홍해도 한번 가보겠습니다. 야, 저 멀리 홍해까지요. 예, 맞습니다. 자, 여기도요. 알레이버크급 이지스 구축함이 이렇게 또 배치가 돼 있는데요. 예. 여기는 이제 후티 반군 공습을 위한 대응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지도로 한번 크게 중동 상황 그 미국의 이 함정 투입, 전략자산 투입을 봤다면 조금 전에 미 군이 공개한 사진을 몇 장 만나보겠습니다. 이게요, 중동에 배치된 미 강습 상륙함 트리폴리오에서 저렇게 F-35B 전투기가 출격 준비를 하는 모습, 사진 몇 장을 미군이 이례적으로 공개했는데 저희가 지금 김범수 부장과 함께 중동에 배치된 전략자산들을 쭉 살펴봤다면 저는 저 강습 상륙함 트리폴리함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역봉쇄를 한다. 그런데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서 미군이 지상군도 투입할 수 있다. 이런 뜻으로도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럴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마침 이제 오늘 미국 중부사령부가요, 현재 아라비아해에 있는 트리폴리함이 이 야간 비행 작전을 수행하는 모습을 공개했습니다. 나흘 전에도 F-35B 전투기가 수직 이착륙하는 모습을 공개하기도 했는데요. 예. 강습 상륙함,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전투기와 해병대원을 실은 항공모함급 군함입니다. F-35B 전투기 최대 20대 그리고 해병대원 약 2,000명을 각각 실어서요. 예. 공중전뿐 아니라 유사시 지상 상륙전도 동시에 할 수 있도록 한 겁니다. 휴전 상황이긴 한데 마치 이제 총력전을 방불케 하는 지금 전략자산들이 역봉쇄 이후 중동으로 총출동했다. 조금 전에 들어온 사진도 또 하나 만나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이란 쪽 얘기인데요. 저기는 이란의 수도 테헤란인데 저 이란의 역사 영웅들을 기리며라는 문구와 함께 저렇게 큰 건물 외벽에 그림이 걸려 있습니다. 저 인물들 마치 미국의 항공모함을 막는 듯한 그림인데요. 저 왼쪽 인물은 바로 이번에 알레리자 탕시리 이슬람 혁명수비대 해군사령관. 그러니까 저렇게 결사항전의 의지를 다지는 이란 모습 X를 통해서 공개가 됐습니다. 김범석 부장. 그런데 네. 호르무즈 해협 이란으로서는 본인들 앞마당이니까 이렇게 역봉쇄하면 이란도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란 혁명 수비대 자료를 한번 제가 찾아봤는데요. 자, 지금 이제 보실 장면이 이란 혁명 수비대가 어제 공개한 영상입니다. 이거요. 드론을 이용해서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는 선박들을 촬영했다고 주장하면서 공개한 겁니다. 앞서서는요, 이란 해군이 무전 신호로 경고 방송을 하는 장면도 공개했는데요. 예. 이겁니다. 호르무즈 해협에서 미국 구축함을 내쫓았다고 주장하고 이런 영상을 공개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이 호르무즈 해협의 모든 선박 이동은 미국이 아닌 이란군이 통제하고 있다. 이런 메시지를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미국 대 이란 호르무즈 해협 둘러싼 강대강 대치는 이제 대략 설명이 됐다면 지금 호르무즈 해협 역봉쇄한 지 22시간이 좀 넘었는데 이 미국 입장에서는 호르무즈 해협 역봉쇄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그래서 이제 오늘 미국 중부사령부가 발표한 내용을 일단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승인받지 않은 선박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려 한다면 전면 차단하고 회항시킨다. 그래도 안 되면 납포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차단, 회항, 납포 이렇게 3단계 구조로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예. 근데 여기서 핵심은요. 마지막 단계 납포입니다. 자, CNN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군사 전문가를 이용해서 실제 배 한 척을 직접 납포하는데 구축함 2대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요, 실제 승선팀을 투입시켜서 조사하고 항구로 이동시키는 이런 작업 시간이 상당해서요. 하루 최대 납포 선박은 6척 정도에 불과하다고 밝혔습니다. 근데 6척 정도면 별로 호르무즈 역봉쇄 효과가 별로 없어 보이기도 하는데요. 맞습니다. 그래서요. 이번 전쟁 이렇게 기준으로 보면요. 요 전의 기준으로 보면 하루에 호르무즈 해협을 드나드는 배가 약 130척이라고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하루 최대 납포 선박수 6척 이런 거를 비교하면 좀 비교가 안 되는 수준입니다. 예. 이뿐만이 아니라요. 호르무즈 해협을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봉쇄하는 데는 최소 2개 항공모함과 구축함 6대 그리고 함정 12대가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잠시만요. 지금 지도로 크게 한번 살펴봤는데 네. 구축함 6척, 함대 이런 것들이 최소로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12대가 필요한데요. 전략 자산들이 정말 꽤 많이 호르무즈 해협을 지키고 있어야 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이란이 거래를 전혀 못하고 있다. 그러니까 통제당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했지만요. 로이터 통신 오늘 보도에 따르면 미국 제재 대상인 중국 유조선 한 척이 호르무즈 해협을 빠져나갔다고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아, 그래요?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 때문에 미국 내부에서는 아랍에미리트나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이 동맹 국가들의 해군 협력이 필수적이라는 목소리도 들립니다. 그러니까 완벽한 봉쇄는 안 된 거네. 한 대가 맞습니다. 빠져나갔다. 네. 그럼 정리하면 이런 거잖아요. 그 이란의 앞마당인 호르무즈 해협을 미국이 역봉쇄해서 이란이 목적지이든 도착지이든 아무것도 못 들어가게 했다. 근데 이제 그러려면 나머지 배들은 자유롭게 드나들게 해야 되는데 지금 기뢰가 어디에 어떻게 깔려 있는지가 다 미국이 알고는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이 기뢰도 굉장히 문제인데요. 미국 정보당국은 이란이 바다의 지뢰로 불리는 이 기뢰를 최대 6,000기 심어놨다는 분석을 내놨죠. 미국 중부사령부는 지난 주말에 이지스 구축함 2척을 투입해서 이미 기뢰 제거를 위한 여건 조선 작업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쉽게 말해서 사전 조사 작업인 거죠. 그런데 미국 군 관계자들도 최대 6,000기를 제거하는 건 말 그대로 정말 대작업, 그러겠죠. 다름없고요. 완전히 청소되었는지 확인하기도 쉽지 않다고 합니다. 당연히요, 미국 혼자서의 힘으로는 불가능하고 일본처럼 기뢰 제거 능력이 뛰어난 동맹국들의 협조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예. 그래서 그런 걸까요? 트럼프 대통령 내일 이 봉쇄 작전에 참여할 동맹국 명단을 공개한다고 밝혔습니다. 예. 하지만 영국과 스페인은 불참하겠다고 밝혔고요. 실제 손을 댄 나라도 없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호르무즈 역봉쇄 작전이 얼마나 성공을 거둘지는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지금 이 시각 딱 22시간째 진행된 호르무즈 역봉쇄 상황을 김범석 부장과 함께 하나하나 그래픽으로 분석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